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북클럽, 마을 인싸클럽 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인싸클럽 진행을 맡은 이양입니다.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읽고 또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을에 나름 감각 있고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가진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갔었어야 되는데. 앞서 갔다고 해가지고 너무 좀 주춤거리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안녕도 궁금하고 저의 안녕도 궁금한 저는 하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너무 개인 취향이 강한 성깔도 있고 먹성도 있어서 성인데 요새는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먹성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깔이 더 예민해졌거든요. 그래서 성깔이 있는 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네. 저 역시 여기 감각 있고 앞서가는 아이디어에서 조금 많이 부담이 느껴지는데요. 그냥 여기 앞에 또 나름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마추어에서 그 즐거움이 제일 중요한 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에서 개인 SNS를 통해서 글을 배설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217이죠. 반갑습니다. 나 이거 편집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락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저까지 총 6명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오늘 처음 뵌 분도 있고 그래서 각자 관심 있는 거라던가 요즘에 이렇게 빠져 계신 것들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인사는 제가 먼저 했으니까. 그럼 한 번 더 먼저 해주시면. 217님께서 앞서가시게. 또 제가 또 한번 앞서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저의 관심사라기보다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읽게 되는 책 안에서도 제 요즘의 삶이 또 여기 안에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읽게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다이어트 하면서 지금도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딱 6시 전에 밥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저 옆에 지금 텀블러도 있잖아요. 네. 이게 없으면 제가 이제 말하다가 목이 메어서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저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가 지목할게요. 네네. 아마님. 입을 꽉 깨무시고. 네, 저는 요즘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아닌데요.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요즘 제가 원래 책을 되게 안 읽어요. 되게 안 읽는데 이제 여기 같이 하고 싶었던 거 나름 감각 있고 앞서가지 못하지만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요걸 하면은 그래도 좀 독서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은 지적 자본론을 읽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지목해야 되는 거죠? 지목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저한테 뉴페이스인 217님. 저는 텍스트에 쌓여 살아요. 이게 또 이렇게 이런 반응을 없어 보이네. 아니, 안 하는데. 이런 반응 원했던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언어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어요? 예, 외국어. 어떤 어느 나라나? 일단 기본적인 영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책을 좀 꾸준히 읽고 싶어가지고 유료 구독도 하고 있고
도움이 되는 글들을 좀 읽다 보니까 좀 어느 순간부턴가 텍스트에 쌓여 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불안정한 삶이에요, 나름. 네,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텍스트에 쌓였대. 그러면 이제 혼자 남으신 성희님. 네. 저도 멋있게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요새 식품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식품에 쌓여 사시는. 쌓여 살고 있는데, 그 식품이라 하면 막 먹는 게 아니라, 좀 저도 다이어트를 요새 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비웃으시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원치 않게 매일 집에 가면은, 다 도시락 싸는 준비하고, 근데 엄마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도시락까지 같이 싸느라 거의 퇴근하면은 2시간 동안은 도시락 만드는데 소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저도 요새 외국어 공부 시작했거든요. 어디 나라? 중국말? 영어죠. 역시 갑자기 영어. 왜 중국말? 네,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고 이러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장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네. 다 나름이란 단어가 진짜 많다. 나는 필사적으로 다이어트 한 건데. 정말 대단하다. 네. 저는 왜 안 물어봐요? 네. 성화를. 네. 아무리 모니터 앞에 쌓였다지만 네. 저는 올해는 놀라 그랬었어요. 난 무조건 논다. 이상한 일이라기보다는 막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진짜요? 네, 지금 아주 올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근데 그거 바쁜 거는 어떻게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올라가나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네. 그렇게 살고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를 생각하시면은 네. 지금 돈 왕창 벌어놔봤자 내년이면 다 써요. 그럼 앞으로 쓰실 돈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죠. 조금씩 벌어가면서 진짜요? 살면 되는 거지. 뭐 메뚜기 한철이라고 그런 식으로 벌면 사람 망가지거든요. 메뚜기 한철 벌고 죽어요, 그냥 메뚜기는. 그 돈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벌고 천천히 쓰면 되는데 네.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잘 체력 유지할까? 저는 운동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이에요. 네. 어떤 운동이요? 스쿼트요. 스쿼트 기계 홈쇼핑에 팔더라고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스쿼트를 집에서 해봤는데 무릎이 정말로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나가요, 진짜로. 제가 안 해본 것도 유튜브 보고 하다가 도관이 나간 적 있어요. 네, 맞아요. 아하. 그래서 쇼니 얘기해드려요. 쇼땡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쇼니가 설에 팔더라고요. 아. 여러분, 많이 드셨죠?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안 사실 하면 무릎 나가나요? 그게 자세가. 자세를 잡아줘요.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냥 무릎 앞으로 안 나가게 하면 되지. 그게 잘 안 아우, 되잖아요. 네. 집에 전신 거울 있으세요? 얼마 정도나요, 그 네? 기계는? 기계요? 12만 원에서 13만 원이면 사실 수 그거 하면 헬스를 있는데 끊겠다. 차라리. 헬스장까지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힘들다고? 일인데요. 문 열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무튼 뭐 아무튼 일단 그렇습니다.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아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하나 제안해드려도 네. 될까요? 뭐 해야 돼요? 그러지 마요. 아니. 택견하라고? 그렇습니다. 택견 무릎 많이 쓰지 않아요? 하체 운동에 아주 딱이에요. 아, 그럴 것 천재예요. 같은데 택견하면 다리를 너무 많이 찢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다리 그렇게 이렇게 무리하면 살 필요 없어요. 뚝 차잖아요, 다리. 자연스럽게 돼요. 하면 돼요. 천재는 역시 다르네요. 그렇군요. 택견 천재. 택견 힘듭니다. 네, 이영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한숨 쉬셨어, 지금. 아니에요. 요즘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저도 일단 필라테스 끊어놓은 게 있어서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초까지인데 10번 나가야 돼서 날짜가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필라테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영님 요즘 검도는 하세요? 검도 아니요. 검도 해야 되는데. 검도 거의 유단자급이세요.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유단자가 네. 되고 싶었던 그냥 지역에서 검도 도장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실력자예요. 아니, 이렇게 유언비어가 아니에요. 우와. 택견 아니요. 천재 여기 관장님이 이거 검도 들으- 아니라. 관장님이 이거 들으시면 엄청 비웃으실 거예요. 우와. 동네에서 만났을 때 손에 뭐 있으면 죽는 줄 아세요. 아유, 잘할게요. 유언비어를. 네, 관장님이 안 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6명이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북클럽, 마을 인싸클럽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자꾸 저를 먼저 가요. 저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아니 117님부터. 예, 그럼 저부터. 예. 저는 사실 이게 책이 정해지기 전에도 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딱 하필 읽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운명이야. 오시더라고요. 예, 이런 운명이 다 있나.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있다가 읽은 김에 한번 경험 삼아 해봐야겠다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이게 또 지목해야 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마님. 네, 저 아까 살짝 이야기했는데 진짜 평소에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되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게 팟캐스트까지인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독서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제 옆에 있는 써니님. 저는 사실 섭외가 들어왔고요. 근데 무응답을 했어요. 익십당했어요, 익십. 무응답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자기도 섭외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현듯 그러면 좀 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확장을 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 점점 길어져. 반전. 네. 책을 읽는 순간 좀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 되새기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재밌게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이 아니라 락 PD님께서 네. 이쪽? 네, 제가 섭외했고요. 네. 이 팟캐스트 기획한 거는 원래 그 지역에서 책 읽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LOE의 그 최 LOE님을 최로이님. 네, 최로이님. 최로이님. 최로이님하고 만나서 이런 거 합시다 그랬더니 좋죠.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정작 본인은 없고. 그러네. 합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일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얘기를 둘이 다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다 섭외가 갔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배신을 했죠. 배신을 하고 제 아끼는 후배가 이 책을 읽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217님을 꽂아놨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한 이유는 동네에서 책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책은 안 읽고 보고서만 읽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보고서 읽고 옆 동네 거 베끼고 가봤자 지방 가고 맨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좀 다른 책을 읽어보고 좀 멀리 보자라는 의미에서 책 읽는 모임과 함께 이걸 이제 우리끼리 얘기 나눈 다음에 이 책이 좋다 그러면 그분들 읽으시겠지. 그러면 지역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하이진님. 네. 이제 저는 응답을 한 1인으로서 응답 1번이 3번까지 데리고 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선호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취향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제 취향이 있어서 사실 여기는 제 취향이 아닐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고 이 기회 아니면 이런 책을 접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제 옆에 너무 가까이 계신 이 우리 2번과 3번님, 우리 썽이님, 아마님 이렇게 같이 줄줄이 함께 오게 됐습니다. 네. 어떤 취향이신가요? 네, 뭐 좋아하세요? 저는 추리 소설 진짜 좋아합니다. 히가시노게이고. 네, 장난 아닙니다. 근데 추리 소설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지적 자본론을 읽으면서 추리를 할 순 없잖아요. 읽으면서 막 추리를 하는군요. 네,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명확한 네. 성향. 네, 성향? 무조건 추리 소설이 나오면 무조건 다 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구매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책 2권 얘기해 주셨을 때도 사실 바로 구매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뭔지 모르고 우선 구매했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내가 해야 되는 미션 같고 첫날 참여를 못한 이제 죄책감에 얼른 사고 책을 펼쳤는데
추리가 아니야? 이거 뭐야? 그랬습니다. 이양님.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팟캐스트를 저 이제 다 저희가 원래 하던 마을카페 소확행이랑 소마뉴도 이제 지금 그만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작년에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그때 저희가 대상을 받아버려갖고 저희끼리 시상식을 했는데 우와. 그래서 이렇게 한 해 더 하게 이렇게 못 가게 했다. 네, 네. 하게 되었고 2019년 대상 수상자예요. 우와, 축하드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광이네. 아유, 이렇게 아니에요. 또 만나게 되네요. 아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저도 근데 이 책을 읽었거든요. 지금 읽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하기 전에 진짜 자본론 아. 책을 이거랑 또 하나 관련된 도서관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었어서 읽어보면 재밌겠다. 저도 독서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강제 독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마음에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엄밀히 여러분들을 섭외를 한 거예요. 그냥 주위에 아는 사람들 섭외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었어요. 어벤져스였네. 홍보인가요? 권유인가요? 엄밀히 섭외를 해서 충분히 지역에 감각이 있다. 저 인정받은 건가요? 네, 머리가 크 이런 분들 네,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제가 섭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 책 모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모여가지고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좀 이런 젠더 이슈 관련된 그런 책들 읽고 서로 나누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저한테 또 제안을 해주신 줄 알고 어머 뭐야 나 독서왕이야? 아, 가끔 사진에 올라오는 모임이 그 모임이군요. 네. 아, 전 그분들이 책 읽는지는 몰랐어요. 여기서 맨날 드시고만 하시는 건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대감으로 주신 거예요? 감각 있다로? 나름 의식 있다. 의식 있다? 이 아이고. 동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이와 제 나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굉장히 그쵸, 많이. 그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만난 많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하고 만나면 가끔 이분들이 좀비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끔 회의 같은 거 가다 보면 눈동자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건 병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지시 내용만 따르는. 아,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뭔가 그 길을 이렇게 좀 열심히 걸어가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하고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최인설 최로이님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배신을 때리셨죠. 그래서 더 217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운명적인 만남. 최로이님 그렇게 배신 때려놓고 카톡방에 나가지도 않아. 다시 만들어요. 저희. 염탐하고 안 되겠어요. 있어요. 근데 나가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거 듣고 나가면 쪼잔한 사람이야. 네, 저희 마을 인싸라서 이렇게 다 함께한 걸로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을 추천하신 오늘의 호스트 락피디님께서 간단하게 오늘의 책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자고 옆구리 찔렀잖아요. 네. 이 책이 어디서 나온 책이냐면 민음사에서 나온 저자가 마스다 문해학기고요. 우리 계속 그동안 얘기했던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인데요. 가격은 13,800원. 책이 되게 작아요. 요즘 이런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판이 어떤 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책이 작게 나오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지적 자본론 그래서 막 경제책처럼 느껴지지만 옆에 보면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그래서 디자인 관련 책인가? 뭐 이런 책도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넘어가 보면 나는 기획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획과 디자인 이런 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읽어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획 또는 디자인 또는 뭐 하여튼 새로운 뭔가를 그 스타트를 하는 쪽 사람들한테는 거의 경전처럼 읽히는 책이래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뭐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는 마스다 문해학기라는 사람인데 51년생이에요. 나이 굉장히 많죠. 50 거의 70 다 돼가는. 근데 요즘도 회사에서 청바지 입고 뛰어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인데 전국에 1,400여 곳에 치타야라는 그 음반 또는 뭐 비디오 또는 책 이런 거 원래는 이 렌탈 사업했다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판매까지 하는 사람이고 제일 유명한 게 그 다이켄야마 치타야 서점하고 그 다음에 CCC라는 CCC는 왜 대학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종교인인 줄 알았어요. CCC. 캠퍼스 커플 커터. 네. 근데 여기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뭐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치타야와 함께 T포인트라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 카드로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 불황으로 힘들어할 때도 이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그런 회사의 사주인데 이 사람이 그 원래는 작은 의상회사 디자이너였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대여업을 한 거죠. 대여업을 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한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취향 중심의 사업 기반으로 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관련된 책이 이거 말고도 이것과 함께 4권 정도가 네.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4권이 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인드로 깨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간단하게 나머지 읽어가면서. 네. 마스다 문해학기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이카냐마 치타야 그리고 다케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 책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제가 다이카냐마 치타야에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우와. 네. 제가 혹시 저만 갔다 왔나요? 설마? 예. 네, 그렇죠. 그런 거. 진짜예요? 네, 저는 도쿄를 안 가봤어요 아직. 아, 진짜요? 저도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전 사실 다이카냐마 치타야 서점을 5번 가봤어요. 진짜? 네. 마스터 하셨네.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다이카냐마 치타야 서점을 먼저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갔다 온 거를 이 책 안에서 느껴가지고 너무 소름 돋았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표현했던 다이카냐마에 있는 치타야 서점은 그냥 다이카냐마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에 되게 작은 아기자기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 그 역을 JR 라인을 나가면 네. 굉장히 연남동, 연트럴파크처럼 아.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한 편집숍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쇼핑하러 갔었고요. 쇼핑하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진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넓은데 수풀이 우거져 있었어요. 이게 그래도 어찌됐든 아기자기한 곳이긴 하지만 도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무심코 들어갔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좀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네. 처음에는 한자 엄청 4글자 써 있어가지고 네, 저건 네, 뭐야?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사실은. 못 읽었죠? 네. 저희가 사실 서점이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쓰이는 영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네. 하나도 안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는 스타벅스도 있고 그냥 편의점도 있는 그런 데인가 봐 하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6시간을 있다 나오게 됐어요. 한번 가면 딱 그렇게 오래 있다고. 왜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있게 되냐면요. 사실 여길 갔더니 처음에는 여기가 서점인가? 아니면은 여기가 물건을 뭔가 파는 데인가? 디자인샵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봐요. 저걸 산 건가? 공짜로 읽을 수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커피를 한 잔 사 먹고 좀 쉬고 전창을 바라보게끔 누워 있었는데 아, 누울 수도 있어요? 네, 눕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 다이카냐마가 굉장히 넓어요. 이 치타야 서점이 주차장도 1층밖에 없고 건물이 2층인데 3가지 건물 동선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3가지 건물이 한 번에 한눈에 보일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설계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의 안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사실 그때 갔을 때 사진 찍고 싶잖아요. 우리 인증샷 남기고 싶잖아요. 남겨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감성샷 쏘고 싶은데 2층을 가도 왔나와 1층을 가도 왔나와 하다가
이제 자리가 어렵게 나서 앉았던 그 자리에서 6시간은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심 안에서 수풀이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에 쉬러 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가게 됐던 츠타야는 이제 어머니의 심부름. 뜨개질을 하시는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잡지를 좀 사다 달라. 네.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츠타야를 갔어요. 네. 근데 갔는데 책 옆에 실도 팔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 근데 저도 모르게 소비의 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돈 쓰러 왔나 싶을 정도로 뜨개질 책을 사러 갔는데 실을 사게 되고 그 실을 보다 보니까 패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브라더 미싱 네. 이런 옷을 패턴 보는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진짜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거길 들어가면 미로처럼 계속 이 큐레이션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내 취향을 좀 새롭게 제안해 준다고 해야 되나? 네네.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지만 페라리가 뭔지는 알게 됐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셜록 홈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셜록 홈즈 책을 한정판을 사러 갔다가 갔더니 OST가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OST 옆에 키링이 있고 그럼 제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겠죠. 제가 이 지적 자본의 노예가 됐어요. 이 다이칸 야마에서.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제가 5번을 간 이유가 있어요. 근데 5번 중에 제일 마지막은 정말 츠타야를 가려고 갔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왜 이 책을 전혀 몰랐냐면 제 취향 진짜 아니었거든요. 추리 못하니까. 네, 그냥 나는 그냥 거기 가서 내가 추리할 수 있는 책을 보는 거, 그냥 잡지 보는 거, 그냥 그 안에서의 쉼이 되게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권하고 싶어요. 정말 그냥 과감히 한번 다녀오심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정리를 또 해오긴 해왔는데. 네. 사실 근데 제가 이 책을 추천받고 나서 설이었어요. 설에 택배 배송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풍 몽고를 이제 갔어요. 겸사겸사. 그래서 가자마자 저는 딱 사야 될 책이 2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 검색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인문, 사회, 경영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 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30분 정도가 다였어요. 그랬는데 영풍 거는 네. 왜냐하면 그 30분도 정말 내 동선. 왜냐하면 지적 자본론 요 책은 지하 1층에 있었고 단 하나의 책은 지하 2층에 1층인가? 아무튼 있어요. 층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긴 동선을 제가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분. 근데 다이칸 야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입구 들어서자마자 밥 먹는 곳도 있고,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우선은 제일 놀랐던 거는 다이칸 야마도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주거 지역이랑 또 밀접해 있기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연령대를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어르신부터 굉장히 어린 친구들까지. 그래서 좀 분류하는 기법이 되게 특이하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류하는 걸 제가 여기에 써왔어요. 네.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우선은 저희 영풍문고 같은 경우는 여행 서적 옆에 토익 서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인기 있는 거 베스트 1, 2, 3, 4 이렇게 있었는데 츠타야 같은 경우 제가 갔을 때는 예술이 있으면 네. 예술 옆에 패션, 패션 옆에 디자인, 디자인 옆에 인테리어 옆에는 건축, 뭐 이렇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어느 순간 내가 거기 도달해 있는 게 되는데 사실 근데 여기 다 돌아다니려면 솔직히 6시간도 부족하긴 해요. 그리고 자리가 없어요. 책 읽을 자리가 너무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저 자리 찜뽕 해놨다가 자 돌아다니다가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이드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공간의 가이드. 네. 없는 거예요. 아. 이 가이드가 어디 갔지 했더니 벽면에 잡지들이 이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손에 닿는 잡지 열어보면 패션 잡지다 하면 그쪽은 패션 관련된 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잡지는 잡지 안에만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요. 잡지는 잡지다 이렇게 분류가 아니에요. 그냥 취향에 맞춰서 예술은 예술인데 사실 예를 들면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딱 여행 서적 가면 그렇죠. 뭐 정복기, 막 파리 정복기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를 가게 되면 거기 근처에서 맛볼 수 있는 뭐 맛집 이런 지도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예술 작품의 책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큐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큐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객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츠타야가 사실 성희님께서 후쿠오카에서 츠타야를 갔다 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저랑 느낀 이 감정이 다르다고 하길래 설마 렌탈샵? 이랬더니 비디오 렌탈 네. 그랬대요. 근데 그 렌탈샵이랑 사실 지금은 그 다이칸야마가 시그니처잖아요. 네, 그 네. 츠타야 중에서. 네. 그 서점 중에서 사실 서점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그냥 복합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뭐 그냥 판매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정말로 진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네, 진짜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 나서 금토일을 또 휴가를 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6번째가 되는 거네요. 네. 그쯤이면 멤버십 카드 줘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제가 근데 일본어를 사실 이제 혼자 공부를 했지만 거길 가면 그림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럴 것 같아. 네, 그쵸. 직접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즘에 그 을지로에 아크앤북 맞아요. 저희 갔다 생겼잖아요. 왔었어요. 네. 좋죠. 그 갔다 오셨어요? 저희 셋이 갔다 네, 왔었어요. 그때 셋이. 거기랑 어때요? 거기랑 어떠냐고요? 네. 거기는 그냥 분위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긴 하나 다이칸 야마의 그런 깊이 있는 철학은 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 큐레이션을 다양하게만 해놓은 거지 그 공간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이칸 야마 츠타야는 공간의 밖에 외벽부터 외관부터 사실 신경 쓰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걸어가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가고 싶다. 꼭 가세요, 진짜. 가. 돈 많이 쓸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이카냐마 츠타야랑 같이 많이 등장한 게 책에서 등장한 게 다케오 시립도서관이에요. 다케오 시립도서관도 굉장히 진짜 가고 싶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사실 다케오 시립도서관 제가 네. 써니님한테 부탁했어요. 네. 제가 급하게 진짜 열심히 나름 찾아봤는데 사실 저는 도서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돈이 없어서 늘 동남아 쪽을 많이 공략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없어? 아니 도서관에 가요. 여행 가면은 늘 가는 데가 도서관인데 국립도서관 이런 데를 늘 무조건 들리는데 제가 갔던 곳의 특징은 그러니까 보통 도서관을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도서관을 가보면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갔던 데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가방을 반납해야 되고, 혹은 나의 신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여권이나 뭐 신분증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또 물건을 맡길 때 보관료를 내야 되고 보관료까지? 네. 그리고 몽골 갔을 때는 몽골에서는 아예 책이 없고요. 정말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이라고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갔는데 여권 검사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이제 저보고 입장료를 내래요.
그래서 도서관이 내가, 무슨 네, 도서관이야? 국립도서관인데 그래서 내가 다 낸 거 맞아요? 외국인한테는 내더라고요. 아.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읽을 책도 없고 그냥 옛날 고서만 전시해놓고 고서 전시.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는 곳. 음. 다른데 스리랑카도 되게 비슷했고 이랬는데 다케오 시립도서관은 찾아봤는데 진짜 여기도 가보고 싶다 느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여기는 누구든 멀리서 올 수 있게 주차 시설이 되게 넓다라는 걸 되게 찾으면서 되게 넓게 구성을 해놨구나라는 걸 느꼈고 바로 앞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숲에 와 있는 느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칸야마? 거기도 되게 숲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처럼 여기도 사진만 보면은 되게 숲에 와 있는 느낌을 연출을 하셨고 가장 가고 싶었던 인상 깊었던 건 천창이 동그랗게 크게 있더라고요. 중앙에.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 하늘을 볼 수 있게 그 햇빛을 오로지 느낄 수 있게 해놨고 또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가 도서관 안에 있는 거. 국립도서관임에도, 시립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안에 있어서 거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책도 살 수 있고 기념품도 살 수 있게. 스벅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여행 가서 스벅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똑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특색에 맞는 기념품을 만들고 네.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기념품을 스벅이 만드는데 여기도 이 다케오만의 특색이 있는 기념품을 팔면서 사람들이 스벅 애호가들도 여기를 방문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2군데. 아무데나 사진 못 찍어요? 네, 아무데나 못 찍고 딱 2군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찍은 사진들을 보면 다 구도가 비슷해요. 그게 왜 이렇게밖에 못 찍지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찍을 수 없어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도 되게 이 방문객들을 많이 배려를 하는구나. 책 읽으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구나를 느꼈거든요. 사실 서울 도서관 같은 데도 사람들이 신기해서 사진은 많이 찍지만 이 찰칵찰칵 소리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고 막 사람들 있으면 괜히 눈치 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는 책을 읽으러 왔는데 방해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서점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다 보면 그런 눈치 아닌 눈치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딱 2군데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눈치 없이 찍는 사람들도 눈치 없이 그냥 거기서는 찍어도 되고 이제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정말 책을 읽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놨다는 거 그리고 채광도 사람들이 딱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채광으로 해놓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케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원래 시립도서관인데 민간 위탁을 줬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가장 인상 깊고 이 마스다 무네야키를 네. 만나게 된 배경도 무네야키가 이 다케오 시립 어디예요 여기가? 갑자기? 다케오. 히히 어떤 시장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분을 만나 그분이 미팅을 왔을 때 되게 긴장을 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우연히 길에서 치타야 서점 앞에서 만났는데 그냥 거기서 바로 거래를 합시다. 히와타시 시장과 그 앞에서 바로 만나서 민간 위탁이 성립이 된 그런 그죠. 일화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되게 가보고 싶다 이 정도. 네, 제가 안 가봐서 저도 막 느낌을 얘기하고 싶은데 느낌을 얘기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어린이 도서관이랑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그 통로도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해놨다는 점.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아이들에 맞춰서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놨다는 점. 이것도 되게 인상 깊은. 여기는 책 파는 데는 아니죠? 도서관인지. 도서관. 그러니까. 아니요, 도서관인데 책도 팔더라고요. 책도 책도 팔아요. 네, 근데 아. 여기가 진짜 제일 끝내주는 거는 들어가자마자 책이 압도하는 게 포인트래요. 책이 엄청 꽉 차 있대요, 천정까지. 그래서 생각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코엑스의 별마당 네. 도서관 아시죠? 네네. 그게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아, 마케팅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한 오. 쫙 압도하는 그 음. 천장까지 높게 쌓여있는 그 책들을 보면서 우와 하는 맞아요. 그런 네. 것을 다케오 시립도서관 가면 가보고 느낄 싶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사카하고 교토 사이에 보면 이제 여기 이 마스다 문화학계가 제일 처음에 만든 치타야 서점이 히라카타라는 네. 데가 있는데 거기도 그렇대요. 거기는 거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창동 역사 있잖아요. 네. 거기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역에다 있는 상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한 3, 4층을 통을 터서 다 벽을 다 책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네. 뭐? 그러면 그 책 어떻게 꺼내요? 책 두 권 있겠죠. 인테리어 아닐까? 그냥 저 근데 인테리어 보면 효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 세로. 접근 이렇게. 아, 가능하게. 그럼 접근 또 가능하게. 네,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있는지 있겠지. 잘 모르겠고 한 2, 3층까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맞아요. 그 인테리어와 잘 조화시키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특징도 같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CCC? 네네네. 그 CCC. 네, 네. CCC. 네, 캠퍼스 커플 네, 커터. 그 CCC가 많이 언급이 돼요. 이게 그 멤버십 포인트? 네, T포인트라는 네. 그 카드로 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이 CCC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책에도 있지만 다른 책에도 보면 CCC의 가장 큰 목적은 기획을 제안하는 거래요. 제안하는 건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 대해서 가장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데 이제 그 제안의 폭이 아까처럼 도서관을 제안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상가를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상품의 반이 상품의 본질과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보면 디자인을 좀 약간 도외시하고 그냥 맞아요.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디자인이 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더 큰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이제 기획의 가치란 그 기획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고객 가치에 대한 얘기와 함께 얼마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뭐 뭔가를 제안을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레이션에 대한 그런 강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CCC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큐레이션과 또는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취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CCC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뭐 몇천억을 벌어갖고 겁나게 돈을 벌어갖고 이제 일본에만 1,400개의 그 스타야 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스타야 서점뿐만 아니라 이제 멤버십 카드가 뭐 그 포인트로 네. 돼서 온갖 데가 다 이제 쓰여진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기업 공개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업 공개라는 게 주식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주주총회에서 다 하고 아이고. 평가받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그걸 다 샀어. 다시. 우와. 멋있다. 빚을 한 반을 내고 빚을 한 1,000억인가 내고 자기 돈을 다 샀어. 그래가지고 상남자시.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막 쪼갠대요, 자기가. 회사를. 맞아요. 회사가 엄청 커지면 그만큼 이제 활동성이나 그런 걸 떨어지니까 이걸 계속 쪼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CCC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굳이 특별하게 딱 떠오르지 않는 그런 직종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뭘 만들어내거나 또는 유통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류의 회사인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한테도 이런 회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네. 도서 분류하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유통에 맞춰진 도서 그쵸. 분류죠.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여기서 그게 고객의 가치 도서관 분류법? 네. 그런 네. 게 그것도 다르고 다케오 다. 시립도서관은 그것도 달라요.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것 같은. 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좀 의문점이 들었던 내용을 같이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7님. 아, 드디어. 내가 고개를 숙였어. 네,
드디어 말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저는 당연히 이 책의 표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서 평소에도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뭐라 해야 되지? 정말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제가 들은 바로는 68세인 그렇죠. 마스다 무네아키가 이거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구나. 좀 열심히 디자인도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은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타이밍 놓쳤는데 CCC 얘기할 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하잖아요, CCC가. 근데 오히려 저는 여기서 좀 약간 무서웠어요. 만들어주는 느낌이야. 그 온전한 나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 그러니까 너도 약간 이런 흐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면 사람들은 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나야. 마케팅의 노예 저 같은 사람들은 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웠다는 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그 T 카드로 T 포인트 카드 얘네 그 저기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든대요. 맞아, 그게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워낙에 회원수가 많아가지고. 네. 그게 뭐 1000만인가 그렇게 네. 되는 쓰는 맞아요. 몇 천만이더라. 일본인 하여튼 2.5명당 한 명씩 2.5명당 한 명을 하고. 그러니까 가입회원을 그걸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팔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확 모는데 그 거스름을 그걸 거슬러서 당신들은 이런 걸 사야 더 당신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프리미엄 에이지라고 책에 나오잖아요. 일본의 나이 많은 연금 잘 받는 그런 노인들이 돈을 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를 원래 처음엔 겨냥했다고 했던 네, 게 네, 그건 네. 거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청년층들이 사실은 요즘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처음에 접근을 한 게 50대를 대상으로 한 게. 50대를 대상으로 예. 했죠. 우리나라랑 크게 그 상황이 그죠?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처음에 츠타야가 렌탈샵 시작했을 때에 그때의 고객의 가치를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심야까지. 단순하게 좀 내가 좀 편리하게 심야에도 이곳을 이용할 사람의 편리성을 좀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랬다고 생각보다 하니까. 그리 오래 하진 않던데.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그렇게 보일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는데. 왜냐면 일본은 이제 진짜 상점들이 맞아. 거의 8시면 문을 아, 닫기 그래요?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가 참 늦게까지 하는 그죠. 거잖아요. 제 일할못이라서 갔다 오라고요. 일주일 다녀오세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님은 어떠셨어요? 책 읽고. 저희 217님이 말씀하신 거 무서웠다라는 그 느낌? 이랑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 깊었고 되게 배울 게 많구나라는 그 흐름 중에 갑자기 불편해진 지점이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이노베이션 나왔을 때 데이터베이스 이노베이션? 데이터?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돼버리는 건가?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객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편안함, 안락함, 공간적인 면에서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막 많이 하고 또 그 아까 하이지니 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의도된 거잖아요. 그 공간을 그쵸. 한 번에 이렇게 뭐 인증샷 같은 거를 절대 찍을 수 없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완전 개방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 정반대에서는 이제 불안해하고. 안락함을 느끼는 건데 저는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되게 제가 노출돼 버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돼 버리는 맞아.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객같이 맞아? 편안함? 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게 뭔가 되게 모순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앞에 맥락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지금 불만이 많은 건가? 내가 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 건가? 내가 비관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근데 진짜 그게 빅데이터가 맞는 건가라는 게 굉장히 크게 왔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안락함, 그리고 자연, 막 이런 부분이 막 나오다가 인터넷상의 그런 부분들,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좀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인상 깊은 배워야 돼. 혹은 이 부분은 내가 지향하는 삶이야 라고 했던 부분에서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뭔가 추리기 위해서는 그게 사실은 또 자료 축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츠타야가 또 좋은 점이 그 회원을 다 이제 빅데이터에 이 무서움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일본은 그런 아카이빙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무서운 것도 있어요. 진짜 무서운 점이 뭐였냐면 만약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과감히 버릴 건 버린대요. 만약에 이제 큐레이션을 할 때, 이거는 판매 가치가 없어 하고 딱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혁신가라 그러고, 뭐, 대단한 거 보면.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아이폰 쪽, 그러니까 네, 그쵸. 애플 쪽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네. 전 사실 아직 우리나라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일본 교토 애플 스토어를 가봤거든요. 네. 근데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애플 스토어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거죠. 네. 근데 보면 그 앞에 놓고 물건이라고 진열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많은 걸 뺀 거죠. 너무 많은 걸 빼고 그냥 아이폰 몇 대 쭉 갖다 놓고 맞아요. 노트북 몇 대 쭉 갖다 놓고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람 그렇다면서 내가 말 걸지 않으면 안 온대요. 불편할까봐.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해보다가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마음껏 뭘 해보라는 그런 매장이지 내가 거기서 뭘 이렇게 더 많은 다양한 걸 같이 골라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보면 뭐랄까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제 거기에 내가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그쵸. 츠타에 가서도 보면 나는 가나다라서부터 찾아서 쭉 가고 싶은데 갑자기 이상한 길로다가 인도되는 느낌일 때 그럼 난 여기서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내 방법을 찾아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지는데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의 나의 방법에서 더 이상 나는 뭔가 성장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그동안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결정만 내리는데 익숙했던 사람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난 이런 데서 경험을 안 해보는 거야. 매장에서. 그런데 츠타야나 아이폰은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해봐봐. 이거 해보고 이거 맛이 어때? 뭐가 물어봤을 때 이제 전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욕심은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새로운 경험 해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 츠타야의 별칭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가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왜 팔아? 내 라이프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이게 왜 별칭이지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좀 가벼운 얘기지만,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좀 너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없지 않나요? 네, 이쪽 맞아요.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사업화시키는 게. 근데 진짜 유행은 좀 이런 유행들은 트렌드가 있지만 사실 취향은 좀 쉽게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비 그거. 비. 매거진비? 네, 매거진비 만드는 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희님이 약간 느낌이 떨어져. 네, 그 회사가 매거진비라는
그 매 호마다 브랜드를 정말 심층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뭐 이런 거를 하나의 잡지로 만드는데 저는 잡지도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잡지 문화의 선두주자가 여기지 않을까 싶고 여기가 사운드 한남이라고 네네. 약간 마을처럼 이 공간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스타야랑 우리나라에서 좀 그나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회사가 그나마 그 CCC를 좀 따라가는 이런 취향을 좀 제한하고 하는 그런 회사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거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본 데는 한남동이 많네. 멀어요 좀. 일단 도봉구에서 너무 멀어. 맞아요. 도봉구도 있으면 좋은데. 도봉구 하나 만드세요, 빨리. 누가요? 댁들이 만드세요. 건물 하나만 주세요. 퇴직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마스다처럼 퇴직금이 없었어가지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네. 있으세요? 저는 사실 아까 락 PD님께서 뭐 애플 매장 아이폰 얘기했는데 여기 이거 읽으면서 아이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폰도 그렇고 이 스타야도 그렇고 그 약간 아이폰이 선전하는 CF를 보면은 유명 배우가 절대 안 나와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일상을 보여줘요. 일상 속에 그냥 아이폰을 사용하는 뭐 아이폰을 사용하든 맥북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너도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서 너도 사용하는 거야 하고 비춰주잖아요. 되게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론 진짜 무서운 게 그 일상을 보여주는데 이 아이폰이 없으면 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스타야도 어쨌든 아까 217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취향을 쫙 얘기를 해주지만 내 취향을 만드는 느낌. 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실 저는 도서관 가서 뭐 가나다라 얘기하신 것처럼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내가 다른 책을 보고 거기에 흥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도서관은. 근데 스타야는 약간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부품이 있고 그 모든 취향을 다 그냥 만들어 놓은 쫙 너는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거라 어때요? 고개를 저시. 스타야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다로 있는 갑자기 만나게 된 이런 서적들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이제 분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갑자기 만나게 되는 책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페이지 101페이지에서 되게 101페이지에 있는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다이칸야마 치타야 서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본인이? 네. 그거 보고 이렇게 지금 돈도 이렇게 많고 말이야. 이렇게 다 얼마나 지금 성장해가지고 다시 다 사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년생이신 이분께서 노관이 우리 더 없을 아버지보다 텐데. 나이 많으신 이분께서 여전히 밖에 건물에 서가지고 그 내부를 계속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 안 될 수가 없네. 좀 시간 역시 많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의실에 있는 시간보다 또 현장에 있는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근데 여기 누구지? 하이진이 누구야? 나 누구야? 하이진이님처럼 인상 깊었던 페이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80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은 네, 문제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 지금의 심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문제는 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이 사람은 혁신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진짜 사소하게
내가 이 물을 마시는데 좀 더 편하게 마시고 싶어 하는 이 물 마시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불현듯. 나는 갑자기 불현듯.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그치, 건데. 그치. 그럼요. 네, 맥락이 없네요. 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영님은 저도 적어 왔는데 하여튼 이야기하다 보면은 관리받는 편안함에 젖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소규모 다시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분화하고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약간 얘기 같다는 생각도 했고 이분은 CEO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 옆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 약간 이제 직원들한테도 자기 같은 생각을 하게끔 요구한대요. 너무 힘들다. 근데 생각엔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어디서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외국계 그 회사를 다니는 분들 지금 현재 외국계 회사의 가장 핫한 데가 싱가포르래요. 그러니까 사장, 뭐 과장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팀장이 있고 미션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부서야. 그리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 가서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미션을 정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거 그거예요. 관리받는 편안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였었는데. 근데 그 앞에 기획을 하려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왜 요구해? 자유로 지금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다시 비관하마. 관리받고 싶어요? 비관하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관리받는 편안함에 젖어 있는 게 저도 싫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요즘에 제가 지금 뭐 일하는 곳이나 요즘 한국 사회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관료 조직에 이제 직렬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단편적으로나마 변화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 느끼긴 했거든요. 네, 저희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길게 왔어요, 지금. 진짜요? 네, 오늘 우선 첫 번째 시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네. 네, 첫 번째 시간 어쩌다 보니 또 제가 먼저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여러분 안녕히 잘 들으셨는지요? 네, 저는 이 기회로 인해서 이제 지적 자본론이라는 좀 다양한 또 장르의 책을 또 접하고 이렇게 대화하게 되면서 좀 새로운 측면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 좀 긍정적으로 이 책을 계속 봐왔는데 이제 좀 불편하고 좀 무섭고 이런 표현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공감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만 나 너무 긍정적인가?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처음이었지만 앞으로 또 만나게 되는 시간 동안에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생각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구나. 저는 일단 이렇게 책을 나눌 수 있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가지고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어떤 분이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홍보해야 돼요. 자기 방송은 자기가 홍보하는 걸로. 지금 여기 당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적 자본론을 읽어보면서 이분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또 그 다케오 시립도서관 맞죠? 네. 거기 하신 그 시장님 그분도 어떻게 바로 해결을 했는지를 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는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데 일본은 항상 후보지에 이제 아예 없는. 근데 아까 하이진이 님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꼭 가보라고. 근데 저도 요 책 맨 뒤편에 나와 있는 몇 장 사진만으로도 이 공간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세요. 3월 되면 좀 싸요. 지금 말씀하신 긍정 하이 진이와는 달리 저는 부정 아마로 좀 이 시각이 좀 뒷부분에 그렇게 됐는데 그 부정적인 한켠의 생각은 차치하더라도 진짜 한번 가볼 만한 공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가볼 만한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해졌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모든 분들과 똑같이 도쿄는 일단 가보고는 싶은데 막상 가지 않게 되는 곳이라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하이진이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안 가겠다는? 예,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네. 이건 괜찮네. 그거랑 또 이제 제가 독서 모임을 약간 좋아해요. 독서 모임 어. 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예. 이렇게 무서워. 생각이 확장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말을 좀 일시라. 편집되면 않아요. 네, 저는 이거 책 고르고 나서 저한테 제가 얻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 좀 많아요. 인사이트를 다른 분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또 같이 느꼈으면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좋네요. 네, 제가 못 느꼈던 제가 또 그 잘 못 봤던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저 다이칸자마 다녀오신 분의 생생한 너무 질문이 아쉽네요. 엄청 생생했어요. 더 많이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생생한 얘기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한국에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거든요.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첫 시간에는 네, 지적 자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2회에서는 이 책 지적 자본론이 우리 도봉구에 펼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을 인싸클럽 1회는 마스다 문해학기의 지적 자본론 1부로 꾸며봤습니다. 마을 인싸클럽은 마을에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진이, 성희, 아마, 이일칠, 락피디님이 함께했습니다. 진행 이양,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